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북한 주민 31%는 감염병으로 사망한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수능날 마음 졸였지만 만일의 사태는 없었다. 포항은 안도의 한숨. 또 서울신문.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유해 공개하라는 장관 지시도 어겼다. 그리고 한국일보. 수능 끝났다. 마음 졸인 포항의 안도. 다음은 경향신문.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이번엔 중앙일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소통 없는 최저임금 제게도 더는 못 참는다. 아울러 세계일보. 올해도 불수능 국어 수학 어려웠다. 이제는 한겨레. 인권 팽개쳐진 현장 실습 뒤에는 이명박 박근혜의 취업률 성과주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감염 부상과 싸우며 응급헬기 탑승한 외상센터 간호사를 달래주는 딸의 한마디는 괜찮아 엄마 사람 살리고 왔잖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4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정입니다. 은정씨,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졌는데 수험생들이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일주일 미뤄졌는데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불수능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같은 수험생 반응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잠잠했던 포항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의 지진, 본진의 여진인데 지금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는데 이 여진들은 다행히 수능을 피해서 발생했지만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여진들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해상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9분 56초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76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진원의 깊이와 진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인데 이 지진의 맥락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의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됩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비판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눈이 더 내릴지 주말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에 나가 있는 최혜윤 리포터의 안내 받아보시죠. 네, 오늘 아침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지난밤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 된 곳이 많은데요. 아침 출근길 운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새벽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온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서해상의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지난밤새 한방눈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지난밤 1.5cm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눈은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충청과 경북, 전북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6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음성 9cm, 무주 5.5cm, 청주는 5cm 정도입니다. 현재 충청도와 전북, 세종과 경기도 곳곳은 대설주의보 아직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도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 전북, 서해 5도에는 1에서 5cm, 전남 내륙, 경북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죠.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았던 이민호 군.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정규직이 맡아야 할 위험한 업무도 홀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학습 관행이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취업률 중심의 지표 관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면서 2013년에는 60%까지 취업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2학년부터 가능하도록 만들었네요. 2006년에 참여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현장 실습을 보낼 수 있도록 못 박았었는데요. 이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08년 당시에 한상률 국세청장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아시는 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독일 국세청장에게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상률 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캐려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독일 연방에서 독립한 리히텐슈타인은 조셉 회피처로 분류되고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뜬 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독일 국세청장은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 이렇게 밝히면서 한상률 국세청장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MB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걸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여드리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체 세월호 수습 과정을 되짚어보고 혹여라도 미진한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이고 어떤 다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수습본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견된 유골이
이미 지난 5월에 발견됐던 미수습자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유골일 것이다. 이렇게 예단했는데요.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장례를 준비하던 미수습자 가족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김현태 부본부장 의견에 이철조 현장 본부장도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자의적인 결정을 내려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은 허당이었군요. 아니면 같은 편이 아니라고 봤거나. 뒤늦게 보고를 받은 김영춘 장관,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농락했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만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유골 발견을 은폐한 것에 대해서 미수습자 고 양승진 교사의 부인 유백경 씨는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뼈 한 점을 미수습자 분들은 5명은 그냥 자그만 거 하나라도 찾으려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려오고 또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관님께서 뭐 이런 사과문 발표를 하신들 이 저희의 분노가 삭혀집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그때도 이렇게 해수부에서 맨날 그냥 제대로 수색도 안 하고 사람도 구하지도 않고 시간 같은 거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조작 계속 숨기고 못 오려고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죠. 장관으로 취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기강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재발 방지. 앵무새처럼 지겨운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사퇴 의사부터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유골 은폐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모식과 장례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의로 은폐했다고 합니다. 방해인지 아닌지는 해수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을 내놔야 할 범죄다.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에 오인이면 그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인 예은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색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 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자유한국당. 제발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열발전소의 시험발전 과정에서 땅속으로 깊이 4.5km를 파이프를 박았다. 여기에 고압의 물을 대량 집어넣어 수압 때문에 암석이 쉽게 깨진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지열발전소의 거리가
불과 500m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진 관측망을 설치해 연구 중인 정부 공식 사업단의 분석 결과입니다. 당초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는 지열발전소와 2km 넘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진원의 깊이도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한 9km가 아닌 3km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포항시는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관련이 있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11일 만에 석방됐지요.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서 석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적부심 신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하들도 고생하는데 나만 빠져나가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여기서 회고록이나 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재차 장관님이 나오셔야 법적으로 논리를 다투는 데 있어 부하들도 유리하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나도 풀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관빈 전 실장도 조만간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검사에게 내 위 장관님도 풀려났는데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법원이 한 번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의 인터뷰 토론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형사재판 1심 재판이 한 5천 건 정도가 넘었거든요. 근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 아, 그럼 적긴 적네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인용된 건 33건인데 이게 한 15에서 16% 사이거든요. 그게 전국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이 정도 건수 외에는 법원에서 안 해준다라고 내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정말 사정 변경의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들도 조력을 해줘서 내는 거고 그중에 15%에서 16%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사정 변경도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참 중대한 사정 변경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낸 것 중에서도 또 15%, 16%니까 사실상 구속적부심으로는 정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나온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한편 검찰은 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에 대해 결재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힌 구속사유를 구속적부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관계자들과의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답했던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치가 참 그 아주 무정한 건데 서로 입장이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신 분을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거 못 보셨어요? 이북에서 그 김관진 장관
그 무슨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총검술 연습을 하고 그럴 정도로 김정은 정권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증오하던 그런 인물을 우리 스스로 꼭 그렇게 잡아넣어야 되겠어요? 근래 우리 대법원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좀 시원하게 좀 속이 다 뚫리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있었던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은닉 사건의 1차 진상보고.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 김현태 부단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1월 17일 금요일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여 현장 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하였고, 김현태는 누구인가? 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청문회 발언이 있었으니 2016년 3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이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권영빈 특별조사위원회 추궁. 모든 공식 문서 및 보고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알아요, 몰라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증인. 네. 증인. 네. 김현태 증인. 증인 지금 지위가 부단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랑 계약한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선체 인양을 맡은 상하이 셀비지로부터 인양과 관련한 문서를 영문본은 물론 국문본도 함께 제출받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상하이 셀비지가 영문본만 줬음에도 무사태평.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국문본을? 용역이 끝나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 김현태 증인. 네. 영문본은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체 인양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는 T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민 세금을 받는 업체이건만 컨설팅을 엉망으로 해도 추궁할 수 없게 계약을 맺기도. 인양에 문제가 생기면 TMC에 대해서 해수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TMC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상하이 셀비지의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고요. 그 컨설팅에 대한 그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순수하게 컨설팅에 대한 당부의 문제지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TMC에 돈을 왜 줍니까? 국민 세금을. 당신은 인양 계획 3개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인양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니. 네. 인양된 선체를 어디다가 접안할 것인지를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검토가 필요한 요목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공무원들이건만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며 미수습자 가족들 수색을 포기해도 된다는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니.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유해를 은닉하고 있을 그 시점.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쁜 공무원들도. 이철조, 김현태 이 두 사람은 세월호 유해 은폐를 협의하고 결정한 핵심 인물이지요. 이 두 사람 각각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유족들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해양수산부를 향해 끊임없이 인사 개편을 요구해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6월 30일 취임 직후에 김영춘 장관이 안산 분향소를 찾아온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근무하며 인양을 지연시키고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영춘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김영춘 장관의 책임이 없을까요? 나는 몰랐다. 이 말로 끝날 문제일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는데요. 방송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6464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9423번님, 네,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에 대한 김종대 의원의 비판건을 거론하면서 김종대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 의사의 발언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적하셨고, 6129번님, 김종대 의원 발언에 화가 많이 납니다. 목숨 걸고 귀순한 병사의 몸에 기생충과 옥수수가 발견됐다는 것은 북한의 실태를 알린 것뿐인데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097번 쓰시는 분, 이국종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전했을 뿐인데 김종대 의원은 권위적 발상을 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는 격려가 필요할 텐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2385번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은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노동 착취 아닌가요? 목숨을 잃을 정도라니 무척 화가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재원님, 국회의원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장재원님, 우리 아들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현장 실습 나갈 텐데 걱정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국민의 걱정을 정부도 듣고 있겠죠?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리프팅 같은 성형시술을 최소 5번은 받았다, 이렇게 특정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인 18일과 20일은 물론 미수습자 가족 면담을 나흘 앞둔 5월 12일에도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저 내부에서 별도의 시술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 별채의 구석방 2곳 가운데 한 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의 후속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왔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상납이 2달 동안 끊겼다가 다시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TV조선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을 강요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죠. 이에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상납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를 상납을 재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약 280억 가운데 180억만 검찰에 전달했다. 남은 100억은 사실상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현안 질의까지 하고 있느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을 40억을 보내가지고 안봉근 이제만 이걸 쓰고 나중에는 대통령에게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구속돼도 되고 특활비를 검찰 수사 지원으로 내려보내야 될 거를 법무부에서 미리 공제를 하고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거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장관의 판공비로 쓰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의 안 하셔도 좋고요. 검찰의 수사 지원이라는 것이 꼭 검찰청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하지만 검찰은 예산 권한이 없어서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배정되며 이를 받은 법무부가 검찰 행정 명목으로 검찰에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방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검찰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편성된 예산, 즉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공세를 피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검찰 적폐로 문재인 검찰을 후려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 되고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렇게도 검찰을 그 수많은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렇게 억지 논리에 비호를 하다가 왜 문재인 검찰로 들어와서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지진 때문에 한 주 더 연장해야 했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장의 미래가 안 보여도 10년 후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더 원숙해질 자신을 그려보시면서 위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월요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